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청와대가 문제이죠. 청와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작성 능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CBS 인터뷰와 관련해서 영어 문장을 작성한다든지, 또 반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양 문건이 내용이 너무나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다룬 바가 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특히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적절하게 번역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장은 문재인 트럼프 공동성명문 가운데 문장 2개만 다루기로 하죠.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The two leaders, 두 정상은 reaffirmed, 다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면은 the alliance's commitment, 그러니까 동맹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동맹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to counter, 대항하기로 한 약속, the growing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그러니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증대된 위협, 그것에 대항하기로 한 약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협은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은 posed by the DPRKs 그랬습니다. 북한의 뭐뭐로 인하여, 그러니까 북한의 무엇이 이렇게 되겠죠.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그래서 핵과 뉴클리어하고 and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전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평화와 안보의 위협 증대에 대항하겠다는 동맹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서 완전히 한 문장이 끝났고,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도 별도의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청와대는 이 2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서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내용을 청와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중간점을 찍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엄연히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일 때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나눠서 해석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 안보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침표로 끝난 문장을 쉼표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국가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공동성명에서는 두 개의 문장일 때는 그대로 두 개의 문장을 따로따로 해석을 해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임의로 쉼표로 바꿔서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는 것은 영어로 돼 있던 문장을 우리 글로 바꾸면서 청와대에서 가피를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맞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to increase. 여기에서는 뭐 증가하다보다는 증대하다 이렇게 보겠죠. Coordination on alliance issues. 그래서 동맹의 이슈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한 소절이 끝났고, 그 다음에 the leaders, 그 양 정상은 혹은 정상들은 이렇게 되겠죠. committed, 여기에서 committed 부분이 이제 특히 청와대에서는 해석을 전혀 다르게 했는데, committed는 약속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The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나누어서 보게 되면 The Foreign Affairs Agencies and Defense Agenci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 외교기관 혹은 Defense Agencies, 그 국방기관 이렇게 되겠죠. Of the two countries, 양국의 외교기관과 국방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to regularize,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정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화 하는데 무엇을 정례화 하느냐 하면은 2+2 ministerial meeting. 이 ministerial meeting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회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장관급 회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2+2, 두 개의 그 부서의 장관과 장관이 만나게 되니까 2+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as well as로 연결됩니다. as well as는 여러분이 이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구이죠. as well as는 여기에 더하여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는 이를 통해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은 high 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이것을 우리 그 신문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것을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To employ. employ는 보통 근무하다, 고용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여기에서는 복무하다, 공무원으로 된 그룹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국가적인 일에, 공무에 그들이 복무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이거는 국가의 힘의 모든 요소. 이것을 보통은 국가 역량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국가 역량을 어디에다가 복무하게 하는, 어디에 쏟아붓는, 기울이게 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to strengthen, 강화하는 것이죠. extended deterrence. 그래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employee라고 하는 것이 그룹이었죠. 조금 전에 그 공무원일 때는 사람으로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룹인 경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때는 기울이다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맹 이슈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상들은 양국의 외교기관과 방위청의 2+2 장관급 회의 정례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확장 억제 강화에 모든 국가 역량을 기울이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약속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s well as를 이를 통해로 보았던 부분하고 커미티드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양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입니다. 공동성명 내용 속에 지시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러면 두 대통령이 공동성명이 지시하는 문서였다고 해야만 이러한 문장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시하였다 부분은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기타 그 담당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외교국방 장관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와 국방부의 장관이 우리나라의 장관 한 명 한 명, 미국의 장관 한 명 한 명이 만나서 정례회의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그 부서의 명칭이 장관이 될 수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그 장관의 명칭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2 장관급 회의라고 했을 때는 그 만나는 대상이 장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는 장관회의라고 못을 박았죠. 그래서 반드시 2+2는 장관끼리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방금 살펴보았던 두 번째 문장에서 2+2 미니스테리얼 미팅의 대상이 되는 그 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Foreign Affairs Agencies는 젖혀놓읍시다. 근데 Defense Agencies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Defense Agency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방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Department of Defense를 일반적으로 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방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국방부를 조금 다르게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성의 경우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례를 따라서 Department of Defense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반하여 Defense Agency를 찾아보게 되면 이것은 보통 방위청이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여기에서 미국 측의 2+2 장관급 회의를 할 때 국방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나오는 그 당사자는 국방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국방부와 방위청이 다른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이 방위청의 책임자인 실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는 투,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는 투, 이렇게 해서 2+2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고 청와대의 해석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원문에 나타나 있듯이 디펜스 에이전시가 되어서 그것이 국방부가 아니라 방위청이 되었을 때, 방위사업청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논의할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또한 청와대가 장관회의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그 해석을 하는 한에서는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양국 대통령이 이 그 동맹의 문제를 공동성명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고위급이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인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국 측은 확실히 방위청이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청이 당사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국방부가 그 당사자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방부를 디펜스 에이전시라고 표기한 것은 명백히 틀렸죠. 이 경우에 이 문장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도 방위사업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방위사업청을 가보면 그들의 업무로 게시한 것이 바로 무기구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미국 측은 방위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이때 다룰 수 있는 이슈는 최신
첨단 강력한 그러한 무기 구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만 디펜스 에이전시라고 쓴 이유를,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를 쓰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디펜스 에이전시를 살펴봄으로써 청와대가 장관회의 또 외교 국방부라고 해석한 것이 틀렸다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보았듯이 그 공동성명문의 그 두 번째 문장, 오늘 살펴본 두 번째 문장에서 두 정상이 약속을 한 것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청와대는 우선 두 개의 문장을 임의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 방위청과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만나서 장관급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영어 문장을 미국의 국무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장관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무기 구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국민의 눈앞에서 숨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원문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디펜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을 그대로 밝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두 개의 문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청와대 이 공동성명 해석문을 올리는 사람이 해석을 그르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그 한글 문장을 올린 것이었는지 어떻든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옮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에서 실패했다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청와대의 번역문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살펴보죠. 첫째는 아이들에게 시사에 관한 영어 문장을 해석을 시키면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거의 암기해서 해석을 해놓은 번역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든가. 바로 그것은 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올려놓는 해석문을 보았을 때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이 국가 정상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다루는 업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문장을 써놓았을 때 단어는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무 수행을 하기 위한 아주 그 근본적인 베이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두 번째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영어 문장을 번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이 정상들이 공동성명 발표한 내용을 게시해 놓은 청와대 그 게시물을 보면은 틀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무 수행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설령 영어로 회화가 가능하고 영문을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 한글로 그리고 정상적인 한글 문장,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쓰는 문장이라든지 일상생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문어체, 고어체가 아니라 문어체 문장으로 바꿔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유들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 외국어 문장을 한글로 바꿀 때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내용이 나오고 또 작성된 문장이 수준이 낮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문을 만일 번역문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러한 것을 체크해서 보내주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외교부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까지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그 공동성명문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 있고 그리고 원문에 있는 내용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의 입을 통해서 듣는 내용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